지금 파리올림픽은 도둑들이 올림픽 중이에요. 진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2030년 동계올림픽도 프랑스예요. 이쯤 되면 프랑스 시민들이 가열차게 올림픽 반대 시위를 했던 이유가 이해가 되는 요즘입니다. 부실한 행정,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를 각종 사건 사고들에 선수촌 환경의 열악함까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 문제가 더 있다고 합니다. 도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요. 선수촌뿐만 아니라 관광객 피해도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태극마크를 달고 활동하는 선수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데요. 오늘은 일전에 메일을 보내주었던 열렬한 K-팝 팬이자 파리올림픽 자원봉사자인 엘로디의 친구 소피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선수촌 자원봉사자인 만큼 할 말이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메일을 보냈던 엘로디의 친구 소피입니다. 엘로디와 같이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같은 K-팝 팬그룹에서 활동 중이에요. 저희 둘 다 BTS의 열렬한 팬이죠. 21살이고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엘로디가 얼마 전에 보낸 메일이 한국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엔 설마 라고 생각했는데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댓글로 파리올림픽의 문제는 자원봉사자들의 탓이 아니니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응원도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엘로디가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한국 분들이 파리올림픽의 뒷이야기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니 신기했어요. 이렇게 메일로나마 많은 한국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네요. 엘로디만큼 제 이야기에 호응해 주실지 궁금한데 제가 글을 잘 못 써서요. 일단 한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제가 본 파리올림픽의 모습, 특히 한국 선수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자랑스러운 일도 모두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흥미롭게 다가갔으면 좋겠네요. 저도 엘로디처럼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자원봉사를 할지 말지 고민이 많았어요. 올림픽 유치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아서 저도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로디가 그래도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건데 우리나라가 잘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건 좋은 경험일 거라며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올림픽이 한창인 지금 느끼는 건 좋은 것 반 부끄러운 반입니다. 좋은 것부터 이야기하면 가까이에서 선수들을 본다는 것, 또 이런 국제 이벤트에서 뭔가 조그맣게라도 역할을 담당한다는 설렘입니다. 경기 중계에서 본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꼭 연예인을 보는 느낌이거든요. 특히 제게 한국 선수들은 정말 멋진 연예인들이나 다름없어요. 사실 그 전에 올림픽을 볼 때 한국은 양궁 잘하는 나라 이 정도였거든요. 제가 주로 아이돌을 좋아했기 때문에 스포츠와 관련해서 한국을 제대로 인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펜싱 오상욱 선수부터 공기권총 10m 은메달리스트 김혜지 선수까지 멋진 선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실력도 좋은데 인사도 친절하게 잘 받아주시고 게다가 엄청 멋져서 저는 항상 두근거리면서 오늘도 볼 수 있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는 못해도 조금은 할 줄 알거든요. 한국어로도 한번 인사를 해보고 싶은데 수줍어서 말이 잘 안 나와요. 제가 한국어로 이야기했는데 선수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것도 좀 부끄러울 것 같아 용기가 잘 안 나네요. 펜싱도 원래 프랑스가 종주국인데 오상욱 선수를 보면 종주국을 그냥 한국이 가져가라고 하고 싶어요. 오상욱 선수가 결승전에서 보여준 페어플레이 정신에 한 번 더 반해버렸거든요. 너무 남자답고 멋지지 않나요? 상대 선수가 넘어졌을 때 그를 공격하는 대신 일으켜 세워준 모습에 제 심장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몰라요. 심지어 경기 시작 신호를 못 들은 상대 선수에게 경기가 시작됐다고 알려주는 매너라니. 지금 K-팝 팬그룹들도 다들 올림픽을 보며 한국 선수들을 응원 중인데 오상욱 선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프랑스가 한국에게 졌는데 아쉽지 않냐고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전혀요. 양궁은 어차피 한국이 금메달 따가는 경기잖아요. 그리고 10점만 6발을 쏘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나요? 하나도 안 아쉬웠다면 거짓말인데 솔직히 이기는 게 기적인 거라 저도 그냥 김재덕 선수가 파이팅 할 때마다 같이 파이팅 하면서 즐기면서 봤어요. 한국 선수들이 워낙 잘해서 프랑스 선수들이 이미 기세에서 한참 밀렸던데요 뭐.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리고 프랑스 뉴스에서는 반효진 선수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역대 대한민국 하계올림픽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대 올림픽 사격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라면서요?
먼발치에서 한번 봤는데 너무 아기 같아서 처음엔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16살이라던데 그 선수를 보면서 저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렇게 어린 선수도 금메달을 따는데 나는 뭘 했나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 선수들은 친절하고 젠틀한데 무기류를 잘 다루는 걸까요? 활도 칼도 총도 다 무기잖아요. 너무나 순한 얼굴인데 경기에 들어가면 완전 변해버리는 모습이 너무 멋져요. SNS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한국 김혜지 선수에게 완전 꽂혔던데 웃기긴 한데 저희끼리도 일론이 이해가 간다고 했어요. 여자가 봐도 진짜 멋지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김혜지 선수가 액션 영화에 캐스팅되어야 한다고 액션 영화에 사격세계 챔피언이 등장하면 멋질 것 같다고 난리도 아니던데. 더 멋진 건 일상에서는 너무나 부드럽고 아이 같아 보일 정도로 잘 웃고 다니는 것입니다. 경기할 땐 약간 무표정이면서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신경질적인 그런 느낌이라 아우라가 팍팍 풍기는데 그냥 이동할 때에는 약간 허당 느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검색해보면 일론 머스크 말고도 다들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다고 전 세계가 난리인데 제가 한국어가 조금만 더 능통했으면 지금 이렇게 인기가 좋다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쉽네요. 제가 너무 외모에 집중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선수들의 실력만큼이나 선수들의 태도가 인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기장 안에서는 무서울 정도로 집중하고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경기가 끝나면 정말 친절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정말 좋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밝게 웃어주시죠.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은 선수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해줘서 깜짝 놀라는데 제가 한국은 원래 그렇게 인사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려줘도 경험할 때마다 놀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매번 놀라라고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있는데요. 다들 한국 선수들은 실력도 좋지만 인성도 정말 훌륭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자원봉사자는 다음에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말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코리아하우스도 놀러 갔다 왔는데요. 저희끼리는 파리올림픽의 많은 문제들 사이 유일하게 멀쩡한 곳이 여기가 아니냐고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정말 대단해요. 한식 먹거리부터 문화체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음식 시식 코너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서 있고 방문객들은 한국 문화와 음식의 다양한 맛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진짜 전 세계에서 다 왔더라고요. 영국인들도 있고 미국인들도 있고 벨기에인도 봤거든요. 일부러 찾아왔든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들른 것이든 다들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어서 잠시 한국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국가 간 관계자들까지 코리아하우스를 몰래 찾고 있다는 거예요. 스위스하우스 직원들이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관광객인 척하면서 코리아하우스에 온 걸 봤는데 그들도 한국 음식과 문화 공연의 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여기서 먹은 불고기와 비빔밥 진짜 맛있었는데 선수촌 쪽 자원봉사자들은 선수촌 식사를 같이 먹어서 늘 배고팠거든요. 그런데 불고기를 먹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날 것만 같더라고요. 이런 한식을 선수촌 식사에 넣었어야 하는데 하여간에 마음에 안 들어요. 이날 불고기로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K-팝 공연도 봤답니다. 올림픽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엉덩이를 흔들며 날려보내고 왔어요. 코리아하우스가 문을 닫기 전에 두세 번은 더 가야 할 것 같아요. 올림픽 때문에 파리를 찾은 관광객들도 한번 와보면 더 와보고 싶을 것 같은 곳이에요. 지금 올림픽이랍시고 파리의 식당들이 가격을 평소에 2배는 넘게 올려서 식사 한 끼 하기가 정말 부담스러워졌거든요. 그러니 코리아하우스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경기가 끝난 선수들도 코리아하우스를 꽤 찾아오는데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선수촌 음식에 불만을 가진 각국 선수들이 점점 더 많이 코리아하우스를 찾는 거니까요. 건강에 좋고 맛있는 한식이 선수들에게도 인기가 많나 봐요. 당연한 현상이긴 한데 이런 문제를 안 일으키려면 프랑스가 올림픽을 열지 않는 게 최선이었단 생각이 드네요. 열었으면 적어도 식당만큼은 한국에 외주를 맡기든가요. 제가 유쾌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 올림픽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좀 스트레스도 있거든요. 선수들의 친절함과 특별한 국제 행사의 일원이 된 것은 정말 기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이 부끄럽고 당혹스럽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제일 난감한 게 뭔지 아세요? 선수촌 안과 밖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도난 사고예요. 일본 럭비 선수, 호주 하키 코치,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티아고 알마다의 고가 시계와 반지 도난까지 이런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건들 외에도 크고 작은 도난 사고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아요. 심지어 브라질 축구의 전설 직후마저 파리 거리에서 가방을 도둑 맞았다니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원래 파리가 소매치기가 심하긴 해요. 그런데 지금 올림픽이라고 다른 나라의 도둑들까지 다 몰려들어서 자기들끼리 도둑 올림픽을 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길가에 세워둔 차 유리를 부수고 강도짓을 하고 있는 판국이니 놀러왔던 관광객들이 얼마나 정이 떨어지겠어요. 게다가 잘 알려진 골판지 침대 말고도 문제가 선수촌 환경 문제가 더 있더라고요. 커튼이 없어 수건으로 가리고 지내는 선수들,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숙소. 이게 정말 2024년의 올림픽 선수촌 맞나요? 환경보호를 위해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다지만 이건 선수들의 기본적인 편의조차 무시한 처사라고 봐요. 그리고 환경보호랑 커튼 설치랑 무슨 상관일까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 선수촌을 떠나는 선수들이 늘고 있어요. 한국의 수영과 탁구 선수들도 선수촌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미국 농구팀은 아예 처음부터 근처의 고급 호텔에 묵기로 했대요.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이런 기본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똥물인 생강정화에 이조를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에나 좀 신경을 써야지. 왜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 망신을 시키는지 원망스럽네요. SNS에서는 연일 올림픽 선수촌 관련 비판이 들끓고 있고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선수들이 올리는 영상을 보면 정말 민망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최고의 선수들에게 이런 환경을 제공하다니 프랑스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프랑스인이지만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잘 치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최악일 줄은 몰랐습니다. 파리가 세계적인 관광도시이고 프랑스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데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나요? 더 부끄러운 건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처가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도난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은 없고 숙소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 보여요.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원봉사자로서 선수들을 마주할 때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두려울 정도예요. 답변이 뻔하니까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돕고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자주 만나서 조금 안면을 튼 어떤 선수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파리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하지만 이번 올림픽은 그 아름다움을 많이 가려버렸네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이번 파리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문제가 많았던 올림픽으로 기억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 같아서 씁쓸하네요. 그래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선수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런 노력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게 더 큰 고민이긴 하지만요. 파리 시민으로서 프랑스인으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은 이게 아닌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 올림픽 선수촌이다 보니 선수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선수들이 매트리스 토퍼를 공동 구매해서 배달시키는 걸 봤어요. 몇몇 선수들은 직접 큰 대형 마트로 가서 매트리스 토퍼를 사와서 깔았죠. 저도 나르는 걸 도와드렸는데요. 골판지 침대가 너무 불편해서 허리가 아파 어쩔 수 없이 샀다는 거예요. 더위도 식사도 참겠는데 잠자리 불편한 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매트리스뿐만이 아니라 불편한 것들은 혼자 마트에 나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기도 합니다. 특히 먹는 건 많이 조달하는데요. 올림픽 선수가 마트 카트를 끌고 장을 봐와서 밥을 해먹는다니 선수촌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죠. 어떤 선수들은 선수촌에서 빵만 가져와서 마트에서 산 계란이나 햄으로 직접 식사를 만들어 먹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모조리 다 나쁜 평가만 듣는 건 아니에요. 유일하게 선수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삼성에서 제공한 휴대폰이에요. 모든 선수들에게 최신형 갤럭시 폰을 나눠줬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선수들 사이에서 이거 하나는 정말 마음에 든다. 올림픽 와서 이런 걸 봤다니 최고인데? 라는 말들이 오가는 걸 들었어요. 다들 이건 싱글벙글 웃으면서 SNS에 올리더라고요. 한국 아니었으면 선수촌 관련은 욕밖에 없었겠죠? 그나마 삼성이 올림픽 선수촌 문제에 심폐소생술을 해준 느낌입니다. 하지만 제일 최악이 하나 아직도 남아있죠. 생강의 수질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야심찬 프로젝트였지만 전 세계의 파리는 똥물이다를 각인시켜준 바로 그 생강. 이걸 지적한 곳이 한두 명이 아니고 한두 단체가 아닌데 파리시는 아주 일관되게 무시하고 계속 강행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시장이 직접 생강에서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안전하다고 강조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트라이애슬론 훈련이 이틀 연속 취소되고 공식 경기마저 연기됐죠. 남자 철인 3종 경기가 하루 연기된 것도 모자라 여자 경기 후로 미뤄졌어요. 세계 철인 3종 경기 연맹은 일부 코스에서 여전히 허용 가능한 수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죠. 이게 말이 되나요? 올림픽을 위해 2조 원이나 들여 준비했다는 생강 정화 사업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 그리고 수영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입에 물이 들어가는데 시장도 이 생강이 물로 가글을 하는 정도의 성의를 보이며 멀쩡하다고 하든가요. 입에 머금으면 바로 토할 텐데 선수들은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이메일이 언제 소개될지 모르겠는데 들어보니 31일에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남녀 경기 모두 8월 2일로 연기될 수 있대요. 심지어 최악의 경우 수영을 아예 제외하고 달리기와 사이클만 하는 듀애슬론으로 바뀔 수도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대장균 노출을 늘려내 성을 키우고 있다. 화장실에서 손을 안 씻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하며 뼈가 있는 농담을 던지는데 제가 시장이면 선수들 앞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 텐데 말이죠. 파리시가 왜 이렇게 생강 수영을 고집하는지 정말 의문이에요. 물론 파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에펠탑을 배경으로 선수들이 생강을 헤엄치는 모습. 정말 멋지겠죠. 하지만 그게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만큼 중요한가요? 파리시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올림픽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해요. 2025년부터는 시민들도 생강에서 수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이걸 좀 홍보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누가 똥물에서 수영을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지금 비가 와서 연기하는 것도요? 충분히 예상 가능했습니다. 비가 오면 하수가 생강으로 흘러들어 수질이 악화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620m 길이의 터널을 만들어 하수를 저장한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번에 증명됐죠. 제일 문제는 올림픽 경기에 맞춰 최상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렸을 선수들의 실망감입니다. 몇 년을 준비해온 대회인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로 경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니 그들의 꿈과 노력을 우리가 무너뜨린 것 같아 정말 미안해요. 파리 시민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답답하네요. 올림픽이라면 우리 도시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보여주는 게 우선인데 오히려 무능함과 고집만 드러낸 것 같아요. 이번 올림픽이 파리에 어떤 유산을 남길지 걱정이에요. 지금은 똥물이 우선 유력해 보이죠? 저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2030년 프랑스 알프스 동계올림픽이 걱정돼요. 이번에 선수들이 더위로 고생했다면 그때는 추위로 고생하는 거 아닐까요? 이번엔 선수들 얼어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농담 섞인 걱정이 나올 정도인데요. 솔직히 저는 프랑스가 당분간 올림픽 같은 큰 행사는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감당할 능력도 센스도 없는데 왜 부득불 이런 대형 국제 이벤트를 가지고 와서 돈은 돈대로 쓰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하나 배운 건 있네요. 프랑스의 야심찬 계획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화려한 계획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참가자들의 니즈를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이에요. 엘로디가 평창 올림픽 이야기를 제게 해줬는데 평창은 선수들 후기가 전부 좋은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똑같이 모두의 우려 속에서 시작했지만 보란듯이 제대로 치러내고 역대 최고의 올림픽으로 손꼽히는 한국과 그럴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최악이라는 걸 보여준 프랑스, 비교가 너무나 많이 됩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우리 프랑스가 많은 것을 반성하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한국처럼 철저히 준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려 들기보다는 진정으로 선수들과 관람객들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걸 통해서 2030년 프랑스 동계올림픽은 좀 제대로 치렀으면 하는데 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싹이 틀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자원봉사자 경험은 잘한 것 같아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제 꿈도 조금 바뀌었거든요.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앞으로는 단순히 국가 간의 정치나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 행사를 통한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졌어요. 이번 올림픽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 이후에 올림픽을 치르는 곳들은 프랑스를 교훈 삼아 프랑스보다는 다들 잘할 테니까요. 하기사 미국에서 열리는 것이니 쓸데없는 걱정을 제가 또 했네요. 앞으로 더 얼마나 망신살이 뻗칠진 모르겠지만 저는 제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며 선수들이 모든 게 최악이었지만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기억이라도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니까요. 남은 올림픽은 스트레스를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더 이 분위기를 즐기면서 지내보고 싶네요.
앞으로 또 이야기할 것들이 생기면 또 메일을 보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정신없게 떠든 것 같은데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한국분들께 감사드려요.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오늘은 파리올림픽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K-팝 팬그룹의 프랑스 여대생이 보내온 파리올림픽과 관련된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